미국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란 최근 관측에 한층 무게가 실렸습니다. 냉전 시대의 질서를 바꾼 외교계의 거목 해니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1위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주목됩니다. 어제 수요일 오전 레이카운티 길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살인 사건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켄터키주의 여자 어린이가 2살 나이에 지능지수 상위 2%에게 입회의 자격이 주어지는 멘사에 가입해 화제입니다. 이는 역대 최연소 여성 회원의 기록입니다. 1973년 창단돼 지난 50년간 시카고 한인사회의 이민 역사와 궤를 함께한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새로운 임원단을 조직해 이달 초 공식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1년간 클럽을 이끌게 될 고명주 회장이 KSBS를 방문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관 리모델링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는데요. 12월 1일부터 시공에 착수해 내년 3월 말 완공을 예상합니다. 총 비용은 약 4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은 지금 영하의 기온과 함께 눈이 내리는 가운데 5,500명의 시카고 국립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CTA 혹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등교하고 있죠. 언제쯤 버스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2030년 동계올림픽은 프랑스 알프스에서, 2034년 동계올림픽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에 비해 2배 가까이 문제가 더 많다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사 시그나와 휴메나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S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연방준비제도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계획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란 최근 관측에 한층 무게가 실렸습니다. 연준은 어제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현재 5.25에서 5.50%인 기준금리가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는데 긍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습니다. 또 고용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됐는데요. 물가의 영향이 큰 임금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라 인플레이션 상황은 크게 개선됐고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준의 판단입니다. 연준은 12월 FOMC 회의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향방을 결정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냉전 시대의 질서를 바꾼 외교계의 거목 해니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키신저 협회는 성명을 내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어제 커네티컷의 자택에서 타계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하버드대를 나와 이곳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정부 일을 시작했죠.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닉슨, 포드 두 대통령 아래에서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미국의 현실주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 옛 소련과 긴장 완화 태탕트를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고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또 베트남전 종식에도 기여해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1위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어제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행사장 연설에서 만약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니키 헬리도 함께 도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리 전 대사는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입니다.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다이먼 회장의 이런 발언은 28일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이 헬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어제 수요일 오전 레이카우니 길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살인 사건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시신은 이날 오전 7시께 173번 국도 남쪽 헌트클럽 로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의 동쪽 갓길에서 죽은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레이카우니 경찰은 이 여성이 살인 사건의 희생자로 시신은 이른 아침 시간 길가에 버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30세 이상 여성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범죄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에는 외상이 있습니다. 레이카우니 검시소는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며 원인과 살해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여자 어린이가 2살의 나이에 지능지수 상위 2%에게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멘사에 가입해 화제입니다. 이는 역대 최연소 여성 회원 기록입니다. 어제 UPI 통신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소도시 크레트우드에 사는 아이슬리 맥랩은 생후 2년 195일 만인 지난해 6월 스탠퍼드 비넷 테스트에서 지능지수가 같은 연령대 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멘사 가입을 승인받았는데요. 멘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재 모임으로 회원이 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Q 테스트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이내에 드는 지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맥랩의 부모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며 생후 7개월 때 그림책을 보면서 특정 사물을 지칭하면 골라낼 수 있었고 1살이 되자 색깔과 숫자 알파벳을 깨우치고 18개월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1973년 창단돼 지난 50년간 시카고 한인사회의 이민 역사와 궤를 함께한 시카고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이 새로운 임원단을 조직해 이달 초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클럽을 이끌게 될 고명주 신임 회장이 KBS로 방문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했는데요. 친절로 봉사한다를 모토로 한인사회는 물론 미주류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는 고 회장은 봉사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라이온스의 모든 멤버들이 좀 더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했습니다. 고명주 신임 회장입니다. 회장직은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천회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사실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역량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8년 정도 이제 여기서 같이 활동하면서 지켜봐 주시고 좀 뭔가 새로운 사람, 좀 나이가 젊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대 교체로 저를 뽑으신 거니까 안 했던 것을 좀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멤버분들이 너무 다 역량이 크세요. 각자 맡은 일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힘을 받아서 저희가 못하고 있었던 지난 저희가 했던 사업들을 좀 주력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서는 좀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회원들을 좀 더 모집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2015년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에 조인한 고 회장은 올 초 시카고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을 맡아 활동 중이며 시카고 한인 여성회에서 지난 3년 동안 교육부를 맡아 봉사하고 있는데요. 각
각 단체에서 맡은 위치와 역할에 충실해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고 회장의 개인 비즈니스는 재정 상담입니다. 당시 취임식에서는 젊은 신규 회원 6명의 인준식도 함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고 회장은 입양인들을 위한 피크닉 등 기존 사업과 더불어 청각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무료 안경 보급과 검사 등 여러 관련 프로그램을 재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쪽하고도 연결해서 좀 저희가 봉사활동을 더 넓혀갈 계획이고요. 원래 포커스해야 되는 게 청각 시각 장애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무료 시력 검사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은 안경도 직접 맞춰드리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KCD 쪽으로 즉 입양아 고급 방문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 부분도 그랬고 인력도 부족해가지고 하지를 못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이제 오픈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라이온스 클럽은 자유, 지성, 국가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1917년 시카고에서 멜빈 존스에 의해 국제적 봉사단체로 출범했습니다. 108년의 역사를 지닌 라이온스 클럽은 오늘날 세계 약 210개 국가에 4만 7천여 개의 산하클럽과 14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인으로만 조직된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았으며 시카고에만 25명의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은 구급 봉사단체예요. 어떻게 보면 홈리스들도 있고 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그걸 다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은 하되 원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넓혀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회원들이 한두 명이라도 이제 초대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특성은 다르겠지만 꼭 돈이 많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요. 그냥 소문에는 회장이 되면은 돈을 많이 기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그러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서로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50에 50대 회장을 맡았다는 숫자적 의미도 크다고 말한 고 회장.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50대 회장을 50이 됐다라는 게 어떻게 숫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제가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회가 새롭고 이것도 하나의 운명이지 않을까 제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래 계셨던 분들께서 직전 회장님 또 부회장님 다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정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동포사회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 고 회장은 연말 새로운 회원들을 초대해 클럽을 홍보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연례 행사는 사실 10월 달까지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연말 통해서 행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연말 시간 동안은 새로운 회원을 좀 초대해가지고 저희 클럽을 알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직전 회장님이신 줄리신 회장님이 배열된 원얼스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관 리모델링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되는데요. 한인회 측에 따르면 선정된 공사업체는 IES 서비스 LLC로 12월 1일부터 시공에 착수해 내년 3월 말 완공을 예상합니다. 총 비용은 약 4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한인회는 지난 28일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내부 가구 및 물품들을 컨테이너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한인회는 지난해 11월 동포사회 밀집 지역인 글랜뷰에 새 사옥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위한 예비 작업을 진행해왔죠. 이번 공사를 통해 회관 1, 2층 대부분의 공간을 새롭게 개조해 답답했던 입구 공간에는 로비가 들어서며 1층에는 수십 명 단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큰 회의실과 효율적인 사무실 공간이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2층에는 역사관이 세워져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발자취를 전시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위원회는 P&K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마친 이래 공개 입찰을 통해 총 5개의 한인 업체와 외국인 업체 한 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해왔는데요. 가격 경쟁력과 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업체인 IES 서비스를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한인회는 한인회관은 보다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더욱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동포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연말을 맞이해 차세대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Charting Your Career Path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회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는 자녀들이 사회에 잘 적응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꿈이라며 이번 한인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자녀들을 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소중한 만남과 네트워킹에 많은 차세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행사는 내달 9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놀스브룩에 소재한 레이크뷰 언약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중 다가와 점심이 제공될 예정이며 참여를 위해서는 leadershipai.eventbrite.com을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정보는 시카고 한인회 773-878-19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은 지금 영하의 기온과 함께 눈이 내리는 가운데 5,500명의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버스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 CTA 혹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등교하고 있죠. CPS 학생 교통 담당 이사인 킴벌리 존슨은 WGN과의 인터뷰에서 학년이 끝나기 전 언제 더 많은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힙니다. 이전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받은 일반 학생들에게는 대신 무료 CTA 패스가 제공되고 있죠. 버스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조차도 점점 더 길어지는 통학 시간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116명의 장애 학생들이 학교로 오가는데 1시간 이상을 소요하고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CPS는 필요한 스쿨버스 운전사 중 55%만 고용할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교육 전문 비영리 뉴스 사이트인 척빗 시카고는 교육부가 대부분 장애 아동인 8,100명의 학생들에게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CPS에 따르면 CPS에 소속된 학생 중 장애 학생의 비중은 20%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버스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급여 인상만으로는 새로운 운전자를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존슨은 WGN에 우리는 이러한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업체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PS는 마그남 및 선택적 등록학교의 픽업 장소를 통합하고 심지어 학교 시작 및 종료 시간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사 시그나와 휴메나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합병이 성사될 경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CVS 헬스에 필적하는 대형 건강보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그나와 휴메나의 시가총액은 각각 830억 달러, 6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휴메나가 메디케어 시장 점유율이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상업보험의 강점을 가진 시그나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양사는 지난 2015년에도 합병을 추진했으나 휴메나가 다른 경쟁사 에트나와 합병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무산된 바 있죠. 이후 휴메나와 에트나의 합병도 독과점 우려로 무산됐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건물 정면에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 이불의 작품을 설치합니다. 매트는 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작가에게 미술관 외관에 설치될 조각작품 4점을 의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매년 세계적인 현대의 미술 작가들의 조각 작품으로 건물 외관을 장식하는 매트가 한국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내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매트 건물 정면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 작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조각과 회화, 영상,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사용해 인류의 유토피아를 향한 욕망과 또 기술 발전의 명암, 분단, 여성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라 낮 최고 49도가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37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9도, 습도는 76%, 바람은 남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